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이 면역 관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씩 이 면역 관용까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레르기 비염의 궁극적인 치료, 면역 관용을 이끌어내는 치료, 바로 면역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 3탄, 알레르기 비염의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첫 번째 치료는 바로 회피요법이에요. 원인이 되는 항원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마주치게 되는 항원들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약물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먹는 약 항히스타민제와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약물 치료들은 효과는 좋아요. 그렇지만 근본 치료가 아니라 이미 발생해버린 증상에 대한 완화 치료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 원인, 발생 과정, 그리고 발생 증상, 이렇게 있을 때 발생 원인에 대한 치료는 근본적인 회피요법, 발생 증상에 대한 치료는 약물요법. 그렇다면 발생 과정에 대한 치료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발생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발생 원인이라는 그 외부의 이물질, 항원은 꽃가루 같은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쩌다 들어오면 삼켜서 내보내면 되는 그런 평범한 항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는 이것을 엄청난 외부의 적으로 인식을 하고 무난하게 삼켜서 버리는 게 아니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적이 들어왔으니 병사들 내보내고 화약, 무기, 말까지 죄다 내보내서 전쟁터가 억만징창이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발생 과정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생 과정을 치료하려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외부의 적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드럽게 받아들여서 삼켜서 내보내고 끝,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순한 반응을 보이고 끝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면역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격렬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면역 관용이에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이 면역 관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씩 이 면역 관용까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레르기 비염의 궁극적인 치료, 면역 관용을 이끌어내는 치료, 바로 면역 치료입니다. 이 면역 치료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항원, 벌, 독, 이런 알레르기 항원을 조금씩 반복적으로 조금씩 더 노출시켜서 몸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의 항원을 몸에 투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양을 늘려가면서 규칙적으로 특이한 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들어온 적에 대해서 우리 몸의 병사들이 우르르르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인 줄 알았던 것이 처음에는 1명, 그 다음엔 2명, 그 다음엔 3명, 이렇게 천천히 딱 정해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거죠. 적은 이렇게 오지 않고 갑자기 우르르 오죠.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조금씩 숫자가 늘면서 예의 바르게 규칙적으로 조금 방문하다니 적이 아닌가 봐, 이렇게 몸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사를 바로 내보내지 않고 탐색조를 내보냅니다. 탐색조들을 내보내고 그렇게 탐색하고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살펴보고 또 보고, 그래도 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조금씩 늘어가다가 나중에는 규칙적으로 같은 명수가 정해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방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적이 아니죠. 규칙적으로 항상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이 예의 바른 친구가 오면 왔어?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왔구나, 이렇게 몸에서 반가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친구가 오면 이 친구랑 또 제일 잘 맞는 단짝이 있어요. 이 단짝을 몸에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단짝이 무엇이냐? 바로 Specific IgG4 안티바디예요. 원래 이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이놈이 들어오면 병사들을 우르르 내보냈죠. 이 병사들은 IgG 안티바디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적이 아니고 친구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맞는 단짝이 생긴 거죠. 이 단짝을 내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요게 이제 조금씩 친밀하게 우리 항원이, 이놈이 조금씩 친밀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탐색하고 살펴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절하는 세포인 조절 T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있어요. 그 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돼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T2 세포라는 세포를 억제를 시키게 되고 B 세포라는 것에도 작용을 해서 IgE라는 항체 대신에 IgG4 친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Specific IgG4 안티바디는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적으로 인식해서 IgE가 우르르 뛰어나가기 전에 본인이 이 항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맞이해서 조용히 차나 마시고 다시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면역 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역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를 하셨죠? 원래는 외부 항원이 들어왔을 때 적으로 인식하던 것을 자꾸 우리 몸에 조금씩 규칙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는 적이 아니고 다른 평범한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그냥 평상시처럼 순하게 면역 반응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면역 치료의 기본 원리인데, 그러면 이 면역 치료는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자, 면역 치료는 크게 팔에 주사를 맞는 피하 면역요법과 혀 밑에 액체나 그 알약을 넣게 되는 설화 면역요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피하 면역요법은 3, 4개월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약의 용량을 늘려가면서 병원에 방문해서 주사를 맞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방문해서 주사를 맞게 되고, 설화 면역요법은 물약과 알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약은 이제 하루에 몇 방울씩 혀 밑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게 되고 그렇게 용량이 늘어가고, 알약도 조그만한 걸 먹다가 점점점 용량이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일정한 용량으로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게 되는 거죠. 혀 밑에 넣어서 녹여서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면역 치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자, 2015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2년 이상,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수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서 원인 알러젠을 회피하는 회피요법, 약물요법 이렇게 다 해도 큰 소용이 없는,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심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 그리고 환자가 약물 치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약물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적응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러지 리스폰스가 확실해야 합니다. 알러젠과 질환의 연관성이 분명해야 이 알러젠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해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는 치료 기간입니다. 치료 기간이 장장 최소가 3년이에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치료 의지예요. 3년이나 병원을 다니시면서 꾸준히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응증이 되고 의지도 있는데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중증 천식, 너무나 심한 호흡까지 힘든 천식 환자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면역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치료는 어찌됐든 그 알러젠 항원을 직접 몸속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알러지 리스폰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면역 반응의 최악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나필락시스인데, 아나필락시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땅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땅콩 먹고 갑자기 숨이 막혀 기도 막혀서 응급실 가시고, 그리고 뭐 벌에 쏘여가지고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 가고, 이런 거를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게 아나필락시스입니다. 너무 심하게 알러지 리스폰스가 일어나다 보니 호흡기 점막이 다 뚱뚱 부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거는 다행스럽게 뭐 주위에 에피네프린이나 아니면 뭐 응급실이 있어서 뭐 조치가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이면 모르겠는데, 근처에 병원이 없거나 응급처치약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로 즉사할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 중증 천식이 이미 진행이 되었거나 고혈압 약 중에서 이런 천식을 또 유발한 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면역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환자가 면역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지 아셨죠? 회피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심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중증 천식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는 분에 한해서 3년 이상 치료를 받을 만큼 끈기와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면역요법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하요법, 설화요법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일단 뭐 피하요법은 설화 면역요법보다 좀 더 역사가 길어요. 역사가 길어서 자료들도 더 많아요. 그렇지만 피하요법은 직접적으로 몸속에
요법에 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화요법보다 아나필락시스가 훨씬 더 잘 일어나요. 사실 약재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용량이 적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결과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설화보다는 피하요법이 아나필락시스가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요? 피하요법, 면역요법 어떤 것이 더 효과 있을까요? 초반에는 피하요법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피하요법과 설화요법은 그 효과가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논문 결과들은 피하요법이 더 효과 있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피하요법이 더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수능도의 문제예요. 환자의 수능도. 왜냐하면 피하요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병원을 자주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렇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서 주사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설화요법은 매일 복약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2알 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복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챙기기가 너무나 힘이 들죠.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둘 다 비싸요. 둘 다 비싸지만 피하요법은 1년 기준으로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평균이고 설화요법은 1년 기준으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평균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피하요법은 조금 더 위험하고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들은 있으나 초반에 자주 병원에 가야 돼서 귀찮고 그리고 주사니까 조금 아프겠죠? 그렇지만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설화요법은 효과가 그래도 떨어지진 않고요. 안정성은 매우 뛰어나고 약만 타러 가면 되니까 처음에 자주 병원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매일 복용해야 되니까 더 귀찮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자, 이 면역치료요법 듣고 나서도 이거를 내가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시죠? 1980년대 이후부터 피하 면역요법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설화 면역요법까지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50%의 환자들이 치료 후에 굉장한 삶의 질이 향상이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거의 없어졌을 뿐더러 냄새를 못 맡다가 코가 처음으로 숨 쉬는 기분이다. 냄새가 맡아진다. 이런 굉장한 증상의 호전을 보입니다. 게다가 소아의 경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Allergic March 기억나시죠? 알레르기 행진. 알레르기 자연 경과 과정인데 1개월 때 식품 알레르기, 1세 때 아토피, 2세 때 모세기관지염, 그리고 4세 때 천식에서 알레르기 비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Allergic March인데 면역요법만이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의 행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치료가 아니에요. 3년, 기본이 3년이고 4년을 넘겨야 되고 5년을 채워야 가장 좋다라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보통 인내심과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솔깃해서 시작하실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말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때문에 살기가 힘들 정도, 일상생활을 절대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의 합병증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후각소실까지 심하게 일어난 소아 청소년들, 이런 분들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신 후에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의 궁극적인 치료인 면역요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